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연을 읽어주는 오늘의 실화사연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10년간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에 싸워서 헤어지기도 했었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긴 연애 동안 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의 속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궁합의 비결 중 하나는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했던 거였어요. 조금 남사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장기 연애의 비결이었어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또 아내가 간호사, 승무원 등의 복장을 섹시하게 입고 저에게 이벤트를 해주는 일도 많았어요. 자기야, 어때? 완전 짱이지? 우리 언니가 알려준 사이트에서 샀는데 나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정말 제 눈에 사랑스러움 그 자체인 여자였죠. 그렇게 오래 사귀다 보니 두 집안의 가족들도 저희들이 사귀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 친구라고 인사도 드렸고 1박 2일로 여행을 갈 때에도 허락을 받아서 가곤 했지요. 같이 지낼 시간이 길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희가 결혼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그런데도 막상 결혼을 하자는 말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달까요? 오래 사귀다 보니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낼 때도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못하고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은 점점 식어가더군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표현도 점점 안 하게 되면서 오해만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던 잠자리에서의 노력도 서로 좀 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보냈다간 아내를 놓칠 것 같아서 말이죠. 저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가면서 연애를 해온 그런 시간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가 가족들은 저희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다들 축하해 주셨지요.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한다는 생각이 드니 아내에 대한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더군요. 책임감도 강해졌죠.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뭉클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저희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당장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면담을 했습니다. 분명 제가 아버지한테 따지러 간 거였는데 반대로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 왜 지금까지 우릴 속였니? 네 처형될 사람이 뭐 성인 용품점을 낸다고? 세상에 그게 무슨 망측한 일이니? 성인 용품점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안 그러냐?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깜짝 놀랐죠.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처형이요? 성인용품점이요? 전 처음 듣는데요? 그건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아버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관심 없으셨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욕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파는 게 범죄도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건 처형일인데 지금 저희 예식장까지 예약했는데 반대를 한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처형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버지랑 성인용품점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야 그것들을 평소에 잘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런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지만 처형이 하는 일 때문에 저희가 결혼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얘기냐? 아유, 멍청한 거. 하마터면 그런 집안하고 결혼할 뻔했잖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야. 혼인신고는 안 했잖니? 뭐 요즘엔 결혼했다가도 헤어지고 하는 세상인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유, 망측해. 성인 용품 좀 생각하면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게다가 처형이 결혼했다가 이혼당했다면서 혹시 그런 이유 때문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는 치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집안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강하게 얘기하더군요. 분명 어제까지도 사돈댁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지요. 아버지, 그건 처형 사정이지 저희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인용품 요즘 많이 한대요. 저희도 사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사서 써봤어요. 뭐 망측하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걸 써봤다고? 정말 그런 싸구려랑 결혼한다는 거냐? 저와 아버지의 언쟁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언성만 높이다가 끝이 났습니다. 보수적인 아버지로서는 성인용품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로서는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성인이니까 혼인신고 올려서 둘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집값을 주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결혼을 반대한다고 돈을 안 주시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와의 대화는 마무리하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처형이 갑자기 왜 성인용품점을 내야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원래는 그저 평범한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왜 갑자기 바꾸시는 건지. 성인용품을 좋아하는 저지만 성인용품점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그런지 그건 저도 좀 꺼림칙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처형이 왜 갑자기 성인용품점을 내는 거야? 뜬금없이? 원래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건 알았지만 가게까지 낼 생각은 왜 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결혼을 결사 반대하신다고 난리셔.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사업이라고 말은 했지만 나도 좀 찝찝하긴 하다. 어떡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우리 지금 웨딩홀까지 다 예약했는데? 어머,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왜 처형이 갑자기 성인용품점을 내는 거냐고. 자기는 그 이유를 알 거 아니야. 그야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언니가 요즘 식당 하면서 처지가 더 나빠졌거든. 아우, 어떡하지? 그렇다고 언니 사업하는 걸 말릴 수도 없고. 내가 봐도 돈이 될 것 같기는 해. 얌전해 보이는 우리도 별거 다 사서 써봤잖아. 그래도 우리 언니가 그런 거 한다니까 걱정은 된다. 아내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중단할 수도, 그렇다고 언니의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이래저래 저희 둘은 중간에서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셨기에 저희 아내의 표정은 더 굳어져만 갔지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울먹거리기까지 하더군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언니 사정이 좀 딱해. 형부랑 헤어지고 나서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 우리 언니 싱글맘이어도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않고 아이들 그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첫째가 글쎄 축구를 시작하게 됐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잖아. 근데 이게 다 돈이더라고 글쎄.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든다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우리 언니 지금 자기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리고 돈 되는 사업하려고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가 있어야지. 조카가 축구를 한다고? 하긴 워낙 운동을 잘하긴 했지. 근데 그거 그렇게 투자한다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야 돼? 그냥 식구들 좀 편하게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투자한다고 다 손흥민 되고 김연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나저나 성인용품 이야기하니까 한번 하고 싶다? 미쳤어? 저리 가. 농담이야, 농담.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농담 한번 해봤어.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유명한 선수가 안 되더라도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뭐라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게 뻔했으니까요. 소모적인 얘기를 할 바에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처형한테 가서 얘기를 해볼까? 뭐라도 방법이 있겠지. 안 그래? 아, 좋은 생각 났다. 우리 아버지 단순하시거든. 그냥 처형네 성인용품점 안 내기로 했다고 말하자. 결혼하고 나서 차린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안 그래? 이렇듯 저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낸다고 말하는 것, 그것뿐이었죠. 제 말에 안 해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수습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볼까? 일단 결혼하고 나서 생각하자 이거지? 난 괜찮은데 아버님께서 나중에 아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다. 어쩔 수 없지.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언니한테 말해볼게. 입을 맞춰놔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니까. 아내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되시면 화를 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들한테 그것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기야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성인용품점을 안 내기로 했다고 말하고 아내는 처형한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해서 성인용품점을 안 내는 것처럼 해달라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처형은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잠시 연기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행히 아버지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형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나 가게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물론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 편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지요. 결혼을 하고 나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서로가 서로의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다른 점이 더 많았습니다. 서로 큰 소리 내서 싸운 적도 있었지만 잠자리를 하고 나면 다 풀렸어요. 아내가 많이 노력했던 것도 한몫하고요. 하여튼 사랑하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1년여를 보냈죠. 오랜 시간 전혀 다른 가정에서 살아왔는데 1년여 만에 적응이 된다는 게 어쩌면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늦은 밤 혼자서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 있고요.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안정된달까요? 더 이상 결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더군요. 이래저래 단점보다야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처가댁에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처형하고 아내하고 셋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처형은 이미 성인용품점을 냈다고 하더군요. 식구들이 워낙 반대를 했기 때문인지 아무도 몰래 냈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저희 아버지 말고도 처가댁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반대를 했나 보더군요. 하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한테도 비밀로 한 걸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더군요. 언니, 언제까지 비밀로 할 생각인데 언니도 참 대단하다. 기어이 그걸 열었네? 그런데 이게 뭐야? 봉투 안에 뭘 그렇게 많이 챙겨왔어? 뭐긴 너네들 선물이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들이야. 이것 좀 봐봐. 장난 아니지? 어머? 이거 살짝 몸에 대기만 해도 장난 아니라는 그거네? 대박. 안 그래도 이거 궁금했는데 언니 덕분에 오늘 뜨거운 밤 보낼 수 있겠는걸? 너무 고마워. 그나저나 가게 할만은 해? 그럼 어쩌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 이걸로 우리 아들 축구선수 만들 거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알았지? 잔소리도 금지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다들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은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혼자 사는 여자가 그런 장사나 하냐면서 자기 욕구 풀려고 그런 거 파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라. 나 그래도 그냥 웃고 넘겼어.
그런 아저씨들 한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사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 상대하기 힘들겠다. 성희롱도 많이 할 거고, 그런 장사한다고 얕잡아보고 그렇고 그런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냐고. 식구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거잖아. 아니거든? 힘든 거 없거든? 성희롱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생각해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다들 관계하면서 살잖아. 점잖은 척하는 사람들도 다 애새끼들 낳고 살잖아. 뭐 애는 손만 잡으면 낳을 수 있는 거래?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 삶에서 잠자리도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고. 언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아내는 처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고, 처형도 처형 나름대로 고집이 있었어요. 듣고 보면 처형의 얘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잠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중요한 거니까요. 게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공감이 가고도 남는 말이었죠. 성인 용품이 사회의 악도 아니고 불량식품처럼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더군요. 성인 용품점을 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 말입니다. 하긴 그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성인 용품점 낸다고 하면 여기저기 안 좋은 소리만 듣는데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그날 밤 처형과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더 복잡해지기만 했죠. 그러나 역시 얼마 가지 않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형이 성인용품점을 낸 사실이 처가댁은 물론 저희 집까지 소문이 났기 때문이지요. 발단은 일단 처가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에 저희 부부는 처가댁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미 장인 장모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되어 있더군요.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처형이 들어온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야, 너 이리 앉아.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가게를 냈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언니가 돼서 말이야. 동생한테 본보기가 되지는 못할 망정 얼굴에 먹칠을 하면 되겠냐? 장인 어른은 흥분한 나머지 사위인 제가 있는 것도 깜빡하셨는지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아빠, 먹칠이요? 왜 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왜 동생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 말라니까요.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저는 그냥 성인 용품을 판매하는 것 뿐이라고요. 아셨어요? 처형도 아버지의 말에 지지 않았습니다. 대들면 더 대들었지 자신의 생각을 굽힐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주장만 펼쳤고 상대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만 갔고 급기야는 아내가 중간에서 말렸는데도 언성은 줄어들지 않았죠. 성인용품점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 네가 그런 걸 내면 소문이 돌아서 결국 이 애미 애비를 욕보이게 하는 거라니까. 너 섹스에 미쳤어. 옛날부터 너는 문란하고 싸가지가 없었어. 뭐든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김서방도 널 떠난 거 아니냐? 안 그러냐? 어디 여자가 고분고분한 구석이라고는 없고 성인용품점을 내?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요즘 매일 잠이 안 온다니까. 아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뭐 싸가지가 없어요? 섹스에 미쳐요? 어쩜 딸한테 그런 쌍스러운 소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김서방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이혼하게 된 이유가 다 김서방 때문이라는 걸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김서방이요. 여자가 있었다고요. 저한테 와서 이혼해달라고 빕디다. 둘이 매일 밤마다 불탄다고. 저랑은 그런 밤이 없다고요. 제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남자랑 살아요? 제가 미쳤어요?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딸한테 막말이나 퍼붓고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아빠를 똑 닮았네요. 싸가지 없이 고집만 센 거. 저희가 중간에서 말릴 새도 없이 처형은 그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장인 어른도 속상하고 화가 나긴 마찬가지여서 안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셨죠. 아내와 장모님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 아내는 눈치를 살피다가 처가댁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에서도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저도 말을 한마디도 걸지 못했습니다. 처형이 울면서 했던 그 말들에 아내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형부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그 말을 말이죠. 자기야, 나 몰랐어, 전혀. 형부가 우리 집에 와서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잘했거든. 마치 친아들처럼 말이야. 근데 두 얼굴이었다니.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위,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남편 얼굴을 하고는 뒤에서는 다른 여자다 만나고 다니고 진짜 충격이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그동안 언니가 나한테조차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언니 성격이 너무 세서 형부랑 이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 있지? 아니 도대체 언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가족들 걱정할까봐 그랬나 보지. 처형이 책임감 하나는 크잖아. 입도 엄청 무겁고 가끔 나보다 더 사내 대장부 같아. 솔직히 남자들도 성인 용품 좀 내는 거 껄끄러운데 그런 것도 덕하니 내잖아. 그래서 우리 언니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 그냥 애들 핑계대길래 정말 첫째 조카 축구시켜주려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쩌면 그 이혼 사유하고 성인 용품점하고 연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이래저래 안 좋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언니가 성인 용품에 빠지고 우리한테도 막 추천해주고 그랬나봐. 나 이혼당할까봐 잠자리 때문에. 아내는 말을 하는 내내 울먹거리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처형의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어디 가서 남편이 바람났다는 말 하는 거 쉬운 건 아니겠지만 가족들도 전혀 모르게 했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태풍은 예상치 못한 다음날 또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처형의 성인용품점 개점을 알게 되신 거죠. 새벽부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려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이라서 오전 내내 잠이나 자려던 저희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나가보니 저희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로 이런 아침부터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시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문을 열어드리니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 쳐야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 계셨고 손에는 이상한 봉지 같은 걸 들고 있으시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도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너네들 여기 다 앉아봐라.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식탁에 탁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지금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 검은 봉지 안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래, 남자 거시기가 거기 있지. 내가 세상 창피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런 걸 성인용품점에서 판다는 거야. 세상이 말세다 말세 미치고 돌아가고 있어.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가게의 주인이 바로 사돈처녀라는 거지. 내가 그러니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여길 온 거 아니냐? 다른 말 할 거 없다. 미안하지만 둘이 이제 그만 이혼해라. 네? 아버님, 죄송해요. 그게 언니가 식구들 전혀 모르게 가게를 낸 거라서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됐어. 그 집안은 이제 거짓말도 하나 본데 지금 결혼도 짜고 한 거 아니냐? 성인용품점 때문에 내가 결혼 반대하니까 그동안 오픈했는데도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에 이런 망측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해. 아버지는 아내가 용서를 비는데도 표정은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간에 나섰죠. 아버지, 그런 일로 이혼을 하다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처형하고 아내하고는 이제 분리된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하물며 그런 걸 냈다고 한들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부부 중 한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소송도 해야 되고 유책 배우자가 아닌 이상은 이혼 판결도 쉽게 안 나와요. 왜 연예인들도 바람 피워서 이혼해달라고 해도 아내가 안 해준다고 하면 이혼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저는 답답한 나머지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아버지도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모자란 판에 처가댁 편만 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 애비를 매일 밤마다 잠 못 자게 해서 죽일 참이야. 도대체 왜 하필 그런 다게냐고. 수많은 다게를 놔두고 꼭 그런 걸 해야 한다디. 나 원참.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답답한 이야기들만 오갔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은 꺾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혼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손에 들고 있는 그 검은 봉지 안에 그 망측한 게 왜 아버지 손에 있는 걸까요? 아버지, 그런데 그 손에 있는 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아버지 손에 있어요? 아버지도 그런데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남자들이 쓰는 용품이 아니라 여자들이 쓰는 용품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분명 남자의 거시기 모양이었고 그건 여자들이 쓰는 것이죠. 남자인 제가 봐도 망측해서 실제로는 잘 쳐다도 못 보겠더군요. 그런데 그걸 처형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 걸까요? 아, 어찌됐든 아버지한테 그런 게 왜 있는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이것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니까. 이게 왜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 제 질문에 아버지는 목 뒷덜미를 부여잡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봉지를 아버님과 어머님 단둘이 사는 집에서 발견했다니 저도 너무 놀랍더군요. 결국 그런 걸 쓸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네? 우리 집에서요? 뭐 혹시 그럼 우리 엄마가? 대박!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걸 왜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이 너무 웃긴데 아버지가 앞에 있어서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놈아, 난 지금 엄청 심각해. 웃을 때가 아니라고. 글쎄, 내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구나. 나 원참.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껏 나한테 만족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이거 발견됐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대. 다들 이런 걸 하고 산다는 거야. 나 원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한 것도 아니라면서 화낼 이유가 없다고. 기려 나한테 당당하게 말하더구나.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잠자리 할 때마다 애썼는데. 아버지, 아직도 서세요? 당연하지. 사실 약은 좀 먹지만 나도 아직 남자 구실 한다고.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저와 아내는 괜히 웃음이 나서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죠. 막말로 다른 남자랑 한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그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채운 것뿐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부부 생활에도 그런 게 활력소가 됐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다 맞는 말인 것이었죠. 아빠한테 만족을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많은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고 있대잖아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요. 그날 아버지는 저희에게 괜히 어머니와의 부부관계를 털어놓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아내한테 이혼하라고 했던 그 말들은 나중에 가서는 까먹으셨는지 안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으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달려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아버지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집에 가면서 장어나 사서 드시라고 말이죠. 나이가 들면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힘내시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뒤 아버지는 처형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 얘기를 꺼내면 자신의 그 약점을 들킨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버지의 그런 약점을 비밀로 해야 해서 다시는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그런 용품을 사용하시는 어머니한테도 왜 그런 걸 쓰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처가댁에서도 처형의 성인용품점 가게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더군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처형의 전 남편이 여자와 바람폈던 상처가 다시 생각날까봐 그렇겠죠. 그런 건 무조건 가족 편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소란스러운 사건들이 지나고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처가댁 거실에 가보니 안 보이던 안마 의자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형이 부모님 아프지 말라고 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금색 테두리여서 그런지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처형이 하는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인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처가댁 안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위 왔다고 장모님과 장인어른, 아내는 음식하느라 바쁘게 움직이셨죠. 저도 주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이상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처형은 혼자서 안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안마 의자에 앉으면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너무 아프면 아파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소리가 아니었죠. 뭐야? 언니, 이 이상하고 야릇한 소리는 뭐냐고. 지금 신음소리 내는 거 아니야? 언니가 범인이야? 아내는 이상한 소리를 듣자마자 흥분해서 처형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분명 남녀가 잠자리를 가들 때의 그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야릇한 그 음성이 처형 목소리 같지는 않았는데, 처형이 혼자 살더니 많이 외로우신가? 저는 민망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처형은 뭐가 좋은지 그런 소리를 계속 내더군요. 다른 식구들은 처형이 안마의자에 앉아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그 틈에 주방을 벗어나서 처형 쪽으로 가봤죠. 처형, 안마의자 좋아요? 근데 무슨 그런 소리를 내고 그래요? 나도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데 안마의자에 뭐 좋은 게 달렸어요? 저는 처형 곁으로 가서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안마의자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싶었죠.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아팠거든요. 그래서 마침 안마의자가 있길래 거기서 안마 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앉아봐. 요즘 안색도 안 좋고 이게 그 유명한 안마의자야. 그래서 내가 36개월 할부로 산 거라니까. 앉아봐요. 피로가 싹 다 날아갈걸? 저는 피로가 다 날아간다는 처형의 조언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 안마의자에 덥석 앉았습니다. 그러자 처형이 눈을 찡긋하면서 웃더군요. 앉아보니 정말 듣던 대로 파워 넘치는 안마로 인해서 피로가 싹 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요. 좋아. 이건 분명 처형이 앉아있을 때에도 났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 주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절로 다리가 모아지더군요. 민망해서 어디에 숨고 싶었습니다. 당신, 거기서 지금 뭐 보는 거야? 아유, 주책이야, 정말.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처형 장난에 걸려든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제가 뭘 보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처형이 안마의자에 이상한 장치를 설치해놓은 게 분명했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나 아니야. 어머, 이런 소리가 왜 나오지? 나 아니라니까. 미치겠네. 처형, 이거 어떻게 끄는 거예요? 얼른 와서 소리 좀 멈춰주세요. 그 순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장인어른이 거실에 있는 저를 보더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래? 자네, 그게 그렇게 좋아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가? 장인어른, 이거 진짜 시원해요. 아시잖아요. 남자들만 아는 그런 거. 한번 앉아보세요. 장인어른이 안마의자 옆으로 다가오자 저도 괜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아버님은 영문도 모르고 저처럼 그 의자 위에 앉으셨죠. 그리고 작동을 시켜드렸습니다. 파워풀한 안마의자에 앉으시니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이런 소리가 새어나오자 당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야. 내가 내는 소리 아니라고. 자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 해놨는가? 나 참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장인어른은 놀래서 얼른 중단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처럼 다리를 꼬고 말이죠. 그런 행동을 보고 장모님과 아내 처형은 큰 소리로 웃더군요. 어쩜 매번 알면서도 당하나 남자들이란. 얼른 장난 그만 치고 이것들이나 날라요.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저희 집 같았으면 이런 장난이 먹히지도 않는데 처가댁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처형이 있어서 그런지 더 화목하게 느껴지더군요. 처형의 성인용품점 얘기는 다시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장난들을 치면서 웃으시는 걸 보니 이제는 성인용품점도 받아들이시는 분위기가 된 것 같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성인용품점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집 어머니가 사용하는 걸 본 뒤로는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졌듯이 아마도 주변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형의 말대로 우리에게 잠자리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고상한 척해도 섹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너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남편, 혹은 당신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도 도구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